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 정도 시간은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있었던 댓글을 가지고 연애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씩 질문을 보면서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빠밤! 상대방이 익십을 자주 하는 이유는? 이거는 솔직하게 진짜 관심이 없어서죠. 뭐 더 말할 게 있나 싶을 정도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10명 중 8명은 아마도 이런 밀당을 하진 않을 거예요. 이걸 밀당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연애 초보인 걸 티내는 거니까요. 그리고 설사 이게 밀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마인드의 사람을 만나면 진짜 엄청 피곤해져요. 그러니 깔끔하게 포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질문은 약속 시간 늦을 때 대처법은? 빠밤! 질문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늦으면 안 되는 게 답이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하지만 제가 늦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늦게 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릴게요. 상대가 남자라면 살짝 애교를 섞어서 늦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버스 타고 오는데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더라고, 그래서 차가 좀 막혔어, 이런 식의 부가적인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그리고 상대의 화가 풀릴 수 있을 만큼의 애교도 살짝 섞어서요. 반대로 상대가 여자라면 조금 달라지는데 일단 상황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유가 되게 구구절절하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유는 가볍게 말하고 그 뒤로는 공감이랑 사과를 좀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좀 늦었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미리 사고 났다고 연락해줄 수 있잖아 라고 얘기를 들으신다면, 그러니까 자기 말이 다 맞아, 그때 내가 연락만 했었어도 이렇게 오래 기다리거나 뭐 걱정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을 거 아니야,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화 풀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미안해, 이런 식의 대화로 넘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질문은 서로 성격이 안 맞을 때 조율할 수 있는 방법. 빠밤! 성격 같은 거는 사실 조율하고 말고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조율한다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끝이 안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율을 하고 말고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는 무조건적으로 한쪽이 맞추고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쪽이 맞추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계속 충돌이 벌어지는 거고요. 간단하게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나는 오토바이가 너무 타고 싶은데 상대방은 위험하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조금은 덜 위험한 저 스쿠터로 가자 라고 하면 과연 그게 오케이 사인이 떨어질까요? 내 눈앞에 있는 저 베스파가 너무 아른거려서 그래 라고 하면 과연 오케이 사인이 떨어질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여행도 좋아하고 이성 친구도 많아서 너를 만나기 전부터 이성 친구들이랑 나는 여행을 많이 다녔다, 그래서 나는 이번 주말 이용해서 그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 올게 라고 하면 어떻게 조율하실 건가요? 심지어 나는 죽어도 싫은데 절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조율할 거냐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해외는 안 되고 국내는 오케이 할게, 이렇게 조율할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조율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상대방을 맞춰주든 상대방이 나를 맞춰주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더 많이 맞으면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조율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만큼 더 많이 사랑해서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면 다음 네 번째 질문은 빠밤! 돈 안 들이고 감동 줄 수 있는 선물은? 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감동을 받고 돈을 적게 드린다고 해서 감동을 안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선물에 들어가는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혹은 같은 돈을 들여도 센스 있게 줄 수 있는 선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평소에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작은 박스를 하나 사는 거죠. 그 본인이 담을 선물의 크기를 생각해서 그거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선 당연하게도 그 박스에 선물을 하나씩 차곡차곡 담는 거죠. 예를 들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초콜릿이나 젤리 뭐 이런 거를 이용해도 상대적으로 조금 푸짐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사소한 것까지 기억을 해야 돼요. 뭐 그 사람이 피규어나 뭐 이런 캐릭터 상품 작은 거라도 좋아한다고 하면 그거 하나, 그 작은 거라도 하나 넣어주면 그 선물에 대한 값어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신경 쓰고 기억을 했다라는 걸 상대방은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닥에 까는 거는 ABC 초콜릿처럼 그렇게 조그만한 것들, 그런 거 이렇게 그냥
뿌려둔다는 느낌으로 뿌려주면은 작은 게 모이면서 되게 풍성해지는 느낌을 줘요. 근데 이게 비용을 줄이려면 정말 그만큼 섬세해야 돼요.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구매하는데 시간도 소요가 되고, 뭐 어떤 것들은 인터넷으로 받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것들은 반대로 내가 직접 가서 사야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걸 다 모으려면 내가 백수가 아닌 이상은 사실상 시간 투자가 되게 필요한 작업이에요. 대신에 정성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라는 걸 상대방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기념일 같은 날보다는 그냥 언제나 그냥 내가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물로, 그런 갑작스러운 이벤트처럼 그 사람이 좋아하는 먹을 것만 담아도 되게 정성스러운 선물이 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 정도 시간은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물이 풍성해질수록 그 사람도 나의 정성을 알 거예요. 여기서 조금 피해야 되는 게, 간단하게 이 초콜릿으로만 구성한다고 했을 때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초콜릿들의 구성은 정성이라고 못 느껴요. 사실 정말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정성이라고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해서 하나하나 따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은 좀 들더라도 같은 가격에도 감동 주기 좋은 선물은 바로 플라워 박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플라워 박스인데, 플라워 박스 같은 경우는 꽃집에서 보통 판매를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고급스럽게 제작을 해줘요. 선물에 꽃을 더해서 더욱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면서 같은 가격에도 훨씬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되는 거죠. 와우. 그러면 마지막으로 5번째 질문은 빠밤! 권태기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평소랑은 조금 다르다는 것인데 사실 이게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연락이 좀 뜸하다거나 말투가 다르다거나 이런 식이라서 기본적으로 이걸 캐치하려면 상대방이 티를 안 내고 최대한 감추면 아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가 좀 상대방의 변화에 있어서 둔하다거나, 반대로 상대가 예민해서 정말 살짝의 혹은 조금의 변화라면 이거 눈치채기가 솔직히 어려워요. 그래서 권태기 같은 경우는 이 행동을 하면 무조건이다, 100%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캐치낼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엔 나 자신인 거고요. 내가 좀 더 상대방에게 신경을 쓰고 조금 더 예민해야 이걸 캐치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딱 정의를 내리긴 어렵지만, 평소에 조금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 이거를 알아내기는 생각보단 쉬워요. 근데 물론 서로에게 익숙해져서 혹은 편해져서 변해버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외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모든 부분들을 권태기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동안 댓글을 통해서 받았던 연애에 관련된 질문 5가지를 뽑아서 답해드렸는데요. 혹시 내가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연애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계속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요약해드릴게요. 상대방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연애가 쉬워집니다.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되게 정성스러운 상품,